자,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가 기존 세대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장의 고급스러움이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요. 이건 제가 이제 GV70 내연차를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같이 타고 오면서 가족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더 고급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하고 부정은 하는데, 그 표정을 봤더니, 약간 좀 놀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지. 이게 현대 산타페 하면은 대중 라인업인데, 얘가 이렇게 좋은가?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V70에 비해서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부분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도어 레치 이런 거 보면 여기 처리가 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센터 터널 이 부분도 충전 두 개 이렇게, 예, 이렇게 안 해놓으면 부부간에 불편하죠. 이렇게 돼 있고, 또 공조기 패널서부터 이 에어벤트, 그리고 대시보드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드 트림도,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풀옵션 적용된 이제 5천 정도 되는 모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또 스웨이드 처리도 해놓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별로 흠잡을 데가 없다. 오디오도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이렇게 맞춰서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T하고 이 하이브리드, 현대 새로운 하이브리드 이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출력이면 출력, 연비면 연비, 정말 좋다고. 그리고 또 세금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 차는 상품성 기획이 진짜 잘 됐다.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유니크함, 그걸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차를 샀지만 아빠들이 볼 때마다 저는 그 시각적인 즐거움 무시 못한다니까요. 좋든 나쁘든 일단 튀면 내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거기에다가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도 좋단 말이에요. 연비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실내에 딱 들어오면, 물론 옵션을 좀 발라야지 3,880만 원짜리 깡통 트림 사면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풀옵션으로 뭐 다 사면 너무 돈이 지출이 많이 나가고, 사실 대중차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5천 이상을 주면 좀 대중차로서는 목적성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4천 중반에서 딱 끊으면 전 좋다고 보는데, 4천 중반에서 티낼 수 있는 옵션 몇 가지만 딱 집어넣고 이렇게 꾸며놓으면, 야, 내가 대중 브랜드의 흔한 차를 타고 있거나 적어도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진 게 실내 공간이 너무 활용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박스형으로 해놓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실내 공간 거주성을 높여놨단 말이에요. 특히 전고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이 전고가 이렇게 뭐 유선형으로 막 떨어지고, 쿠페용 SUV를 저는 정말 웃기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차 사시는 분들에게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나 혼자 타고 다닐 거고 짐도 많이 안 실 건데 난 SUV가 좋고, 근데 스타일도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SUV 쿠페형이 딱이지. 그런데 가족들 많고 짐 많이 실어야 되는데 쿠페형 SUV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이거지.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은 짐칸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말이죠. 또 6인승 시트를 하게 되면 2열의 편의성이 말도 못하게 좋아진다라는 건 이제 팰리세이드, 기존의 산타페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차박을 이용하던, 레저용으로 이용하던, 가족끼리 이렇게 이동용으로 뭐 6인 가족, 원래 3열 시트가 이 산타페 사이즈에서는, 이런 사이즈에서 3열을 거의 풀사이즈에 가깝게 빼기가 정말 어려운데, 산타페 3열은 이 전장 동급 사이즈 중에서 최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형 디자인에 유선형으로 날렵하게 빠진 그런 라인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점이 바로 저건 거죠. 그래서 공간 활용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게 기존 산타페에서 달라진 두 번째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도 비슷합니다만, 요건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내 공간을 넓히려면 전폭, 전장, 휠베이스,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걸 키워내야 된단 말이죠. 그 산타페는 이제 중형 SUV인데, 중형 SUV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는 내연 자동차 기반이니까 휠베이스 오버행을 뭐 극단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전기차 같은 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내연차 기반의 뭐 하이브리드를 구성을 하든 뭘 하든 이 레이아웃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 모델에 비해서 덩치는 커졌지만 팰리세이드만큼 커져버리면 5m 가까운 전장의 전폭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족용 차는요,
부부간에 함께 이용을 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함께 이용을 하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 경험이 많고 운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팰리세이드까지 조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차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팰리세이드가 훨씬 차가 다루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은 산타페의 이전 모델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팰리세이드급이 확보가 돼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이제 마트 많이 가시거나 백화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신 건립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 진입도가 잘 돼 있는데 시내 오래된 주차장들이나 그리고 또 조금 소형 건물들 가다 보면 휠베이스가 막 2.9m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코너에서 막 휠 긁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와 정말 그 주차장 갈 때마다 신경이 막 곤두선다 그래요. 그래서 GV70 적당한 사이즈로 제가 사실 저는 그만한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GV80 더 컸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함께 이용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사이즈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도심에서는 주차의 스트레스 그리고 회전형 지하 주차장 뭐 주차 타워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 결과적으로는 4.8m대의 전장 이게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형 산타페가 483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 휠베이스가 281호예요. 아니 그 휠베이스가 281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빠지는 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가 가정용 차에서 다목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운전자도 남편 아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6인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도심 환경에 최적화돼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 회전형 타워 들어가거나 오래된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디자인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실내 구성을 뽑아놨는데 이게 실내 구성이 진짜 말도 못하게 이 전장과 이 휠베이스에서는 그 어떤 제조사도 빼기 힘든 그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용 SUV, 주경 SUV 중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독보적이다 보시면 돼요. 아니 공간 필요하면 더 큰 차로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아내가 운전을 잘해요. 뭐 후진 주차도 막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면 같은 여자도 반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뒤에 쫙 빼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어라운드 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다 보완을 해주긴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 모델 대비 상품성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의 유니크함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 그리고 인테리어 소재 대중차에서 이게 싸지? 역시 이거 싸구려 대중차인데 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안 보여요. 정말 마감이나 플라스틱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는 게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진짜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급의 차에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결함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 좀 해달라. 이게 시승하면서 결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리고 요즘 결함이라고 하면은 뭐 OTA로 요즘은 거의 80% 이상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현대차 언제 OTA 할 거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현재 내연차 그랜저서부터 이 OTA 폭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OTA로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소리를 들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안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자잘한 그런 오류까지 다 잡아가지고 내야 되는 건 제조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게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고 재발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케이스 결함이 이제 모든 차들이 다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시승은 길어봤자 3박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3박 4일 동안
알아낼 수 있는 게 거의 결함 부분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이건 적어도 한 몇 개월 이상 타고 일상생활에서 좀 이용을 해보다가 이거 왜 안 되지라고 해서 찾아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어났고 만 대당 몇 대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러니까 저러니까 문제다라고 공론화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동호회 카페에 가시면 해당 문제점들 중에서 뭐가 제일 민감한 문제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나 자동차 카페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소비자들이 뭉쳐서 소비자들이 개인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뭉쳐서 대응하자라는 게 바로 그런 카페의 순기능입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안정성이 어떤지 테스트해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안정성이라 그러면은 뭐 주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라든지 자율주행 보조, 주행 보조죠.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주행 보조에 대한 어떤 신뢰도, 혹은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잘 승객을 보호하느냐, 뭐 이런 차원인데,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승객을 잘 보호하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목숨 걸고 희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동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활성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대중차로는 좀 비싸다. 네. 3888 기본으로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적어도 이제 한 500에서 600 정도 옵션을 얹게 되니까, 그러면 4,000, 한 2, 3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좀 비싸죠. 예, 아무래도 대중차 가격에 물가 오른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 근데 집값 오른 거라든지 뭐 식료품값, 공공요금 오르는 거와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국산차는 체감적으로 그 오르는 비율이 좀 크죠. 왜냐하면 국산차가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수입차 못지않은 그런 품질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과거에는 뭐 싼 맛으로 사는 차로 여겨졌다가 지금은 국산차도 품질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좋은 재료를 쓰면 아무래도 차 가격이 비싸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원자재 오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아쉽다,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다? 단점이 현대는 까야 마시고 국산차는 국민 스포츠라며 까는 게, 국산차 따위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니,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물과 이 땅에서 나는 음식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국산차 따위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국적을 바꾸세요. 일본이나 중국으로 귀화하세요. 그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국산차 따위가라는 그딴 뱅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져 계십니까?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든든한 완성차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어깨에 힘줄 일입니다. 현대 가서는 야, 니들 아직 멀었지. 니들 좋은 차 만들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돼. 니들이 언제부터 어깨 힘주고 다녔다고, 어깨 힘 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도 밖에 나가면 우리에겐 현대가 있다. 너희들 현대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지? 가성비, 그리고 동급 모델 가운데 공간 활용성 최고, 그리고 최신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진보적인 적극적인 그런 젊은 브랜드다라고.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는 진짜 젊어요. 여러분들이 현대가 고리타분하다고 하지만 1967년도에 태동한, 그래서 빅10에 드는 브랜드가 보시면은 없어요. 전기차 브랜드 빼고. 이 젊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어디다가 대놓고선 감히 국산차 따위가라는 말을 하십니까? 그 국적 포기하시고 귀화하세요. 그걸 적극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 예, 이거는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저희가 소렌토에서 아주 자세하게 내부 구조서부터 연비 그리고 출력 특성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5천만 원 넘게 해가지고 막 지출하실 때 이미 다 10년치 기름값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아니, 옵션 선택하면 좋죠. 풀옵션이 사실 안 쓴다 하더라도 쟁여놔서 나쁠 건 없어요. 자동차의 기능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않고 막 난 돈 걱정 없어 이런 분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또 돈 걱정 없어 하시는 분들이 왜 산타페 사시겠어요? 그렇잖아. 그거 좀 웃기잖아. 난 돈 걱정 없고 나는 돈 많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현대 산타페에 관심을 가질 확률은 그렇다고 관심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최고의 거주 환경과 이동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아버지들이, 우리 가장들이 좀 어렵게 모은 돈을 여기 투자하는 겁니다. 무리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빠들을 위해서, 아빠라고 해서 삶 포기하고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기 위해서 진짜 자기 후질근하게, 그리고 또 식구들하고 외식할 때는 1인당 막 몇만 원짜리 먹이면서 본인이 한 끼 점심 먹을 때는 6,000원, 7,000원, 8,000원 이것도 정말 아까워가면서 그 돈 1,000원에 벌벌 떠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막 무릎 나오고 다 늘어진 그런 바지 입고 다니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아주 개성 없고 회색 톤의 그런 디자인 일색에, 아니 뭐 대중차 실용적인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디자인 해주면 도대체 아빠들은 어디 가서 잃어버린 꿈이나 본인의 그런 튀는 개성에 대한 욕구를 발산하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튀게, 논란이 되더라도 최대한 튀게, 최대한 주목받게, 한마디라도 차를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게, 술자리 안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성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뭐 달릴 데도 없고 이 정도 선에서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